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업무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행정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이 자격증 취득이라 하는 것이 2012년까지는 경력직 공무원들에게 부여했던 자격증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일반인도 시험을 통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에 법무사도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이 자격시험이 시행이 돼서 벌써 한 10년이 지났죠. 지금도 물론 이제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 자격증 발급이 일부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한 행정사는 매년 300명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업무 범위가 넓은 일반 행정사가 한 250명 정도, 그리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한 42명 정도, 그리고 이제 기술 행정사, 이제 회사라고 하는데 한 5명 정도, 어떤 때 뭐 4명도 하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3개의 유형이 합쳐져 가지고 한 300명 정도 뽑게 되는데, 일단 그 경력직을 이제 우리가 흔히 경추 이렇게 말하고 시험을 통한 행정사를 시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호사가 예전에 사법시험을 통한 경우하고 로스쿨을 통한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하듯이 또 행정사도 경력직 행정사를 경출, 시험을 통한 경우를 시출 이렇게 말하는데, 경력직 행정사들은 풍부한 실무 경험, 이게 굉장히 장점이겠죠. 그에 반해서 시험 출신들은 시험 준비하면서 상당한 학습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실무 경험도 쌓이게 되겠지만 출발은 그렇죠. 그래서 일반 행정사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실무 경험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행정사의 업무비가 넓기 때문에 의사들도 의사고시 합격하게 되면 인턴 1년을 하고 각 과를 돌면서 견습을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쪽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전문의 과정을 선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턴, 레지던트 이런 제도는 없지만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두루 업무를 좀 살펴보고 대형 행정사 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우고 거기에서 자기가 앞으로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물론 영역을 몇 개로 정해서 8개에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범위를 좁혀서 매우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결국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죠. 그래서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인턴의 개념으로 경험한 다음에 선택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 자격증 후에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는 뭘까요? 일단 뭐 시험 합격해야죠. 경력직이 아니라 한다면. 그래서 시험 이제 1차하고 2차로 나눌 때 이제 1차는 객관식 3과목이고 2차는 논술식이라고 그러죠. 4과목인데 그 논술식은 사례, 케이스형 문제가 있고 또 약수력이 있는데 4과목 중에 2과목의 과락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 볼 때도 과락을 걱정해야 될 그런 이제 과목이 있어요. 특히 이제 행정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과목 하나하고 민법 관련 과목, 이 2과목에서 과락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것들을 좀 유념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고, 일단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는 이론적인 지식의 바탕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행정사들의 공통적인 어떤 경험이겠지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공부 많이 합니다. 저도 아직도 이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관련 또 법률을 찾아보고 매뉴얼 찾아보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문 자격사로서의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끊임없이 업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실무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이 행정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방법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각종 민원과 관련된 서류 준비를 위한 상담, 그리고 또 이제 절차에 대한 안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자기가 경험을 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민원에 대한 상담, 또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필요한 경우도 행정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고, 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그 서류의 작성, 또 제출, 이것도 아주 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국민들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로서
통해서 행정심판 절차가 있죠. 그게 아마 행정상 업무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 아니겠느냐? 또 일반인들도 그런 행정심판 절차에 관해서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도 행정심판 절차를 담당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하고 행정사에 맡기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겠죠. 변호사에게 맡겨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하고 행정사에게 맡기는 경우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행정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시고 또 변호사 사무실도 가서 상담을 해보게 되면 그 차이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절차 이걸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방법은 굉장히 요즘에 다양하죠. 뭐 인터넷 검색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행정사를 찾아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거나 또는 뭐 일정 맞춰가지고 방문해서 또 상담을 받는. 요즘은 또 블로그에 밑에 댓글도 달고 또 유튜브에 댓글도 우리 영상에도 댓글을 붙이는데 사실은 이제 댓글에 있는 질문을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빠르게 답변을 못한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에 상세한 답변을 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거나 일정을 맞춰서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행정사 업무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은 뭘까요? 물론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갖는 보람도 굉장히 많은데 또 이 업무를 하고 나서 느끼는 또 색다른 보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어떤 그 의뢰인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고충에 대한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면 의뢰인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 직접 이걸 맡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의뢰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인가를 원했을 때 인가를 받게 된다든지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했을 때 공권력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권익 침해를 구제를 했을 때 또 어떤 부담을 좀 경감시켜 줄 때 이것들이 이제 느끼는 보람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윤리는 뭘까요? 하나의 뭐 직업의 유형이기 때문에 직업 인원으로서의 경제활동에서 얻는 그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에 너무 집착한다고 한다면 그게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느냐. 한간에 있는 유튜브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의 생각이 차이겠지만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직업윤리는 전문 행정사가 행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행정기관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의미 그리고 의뢰인의 고충을 잘 경청해서 청취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와 노력 의뢰를 받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도 열심히 찾아보고 또 관련 판례도 찾아보고 또 매뉴얼도 보고 또 생각이 안 되면 또 산책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전문 자격서로서의 그 직업 윤리를 확보하는 이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단순히 어떤 경제활동이라는 것에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의뢰인들의 고충을 정말 진심으로 해결하는 진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전문 자격사라고 한다면 좀 품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식은 나를 위해서 먹고 의복은 상대방을 위해서 입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의뢰인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전문 자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업무 수행 공간에서 그런 시간에 뭐 의복을 함부로 입는 그런 어떤 모습은 적절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투도 뭘 좀 안다고 해서 의뢰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런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깨끗하게 의복을 갖추 입는 것도 필요하고 언어도 정제된 그런 언어를 통해서 겸손한 자세로 응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위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업무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주제가 있으면 또
말씀하시면 준비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